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정혜원입니다. 저는 경희의료원에서 이제 소아 내분비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도 성장이나 사춘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성장 상담이나 사춘기 상담 내지는 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도 소아 성장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를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장 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요 기본적인 것들은 실은 부모님들도 집에서 시행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5가지 사항들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키하고 몸무게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성장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2, 3년 동안의 최근 키하고 몸무게의 변화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의 키가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의 사춘기 시작 나이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온 시기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출생 시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현재 키 몸무게는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정확히 재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같은 성별의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적절한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년마다 성장 도표가 계속 개정되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2007년 도표에 준한 그러한 기준치들인데, 각 나이마다 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키 센치 수는 이제 딱 평균 100명 중에 50등 정도 하는 아이의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평균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서 조금 안심하실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어떠한 추가적인 우리 아이가 정상 범위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은 한번 상담이나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성장 범위 교과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3등에서 97등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별과 같은 연령의 아이들 100명 중에 앞에서 3등인 아이들을 저희가 저신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한 아이들과 그리고 97등 이상 인 아이들은 고신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한 아이들은 이제 어떠한 병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떠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최근 2, 3년간 키하고 몸무게의 변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적절한지를 꼭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라고 하면은 1년에 크는 센치 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크는 아이의 성장 속도를 표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일생 동안 2번의 급성장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2세 전에 성장 속도가 1년에 10cm 이상으로 크는 그러한 이제 급성장기, 제1 급성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 10세나 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2세 정도에 오는 사춘기 변화들에 의해서 오는 제2의 급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 출생 속도는 출생 시부터 2세까지는 1년에 거의 10cm 이상 정도 크는 게 정상이고, 그 속도가 이제 점차 줄어서 4세부터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1년에 실은 4에서 6cm 정도 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이제 사춘기 변화들이 오게 되면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동안 급성장기 동안 1년에 한 10에서 14cm
정도까지 크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작게 8에서 12cm 정도 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 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성장 완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어느 시기에도 내 아이는 1년에 4cm 이상은 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4cm를 1년에 못 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부모님이 실제 벽에 대고 실은 이렇게 마킹해 놓으셔서 1년에 한 번 날 잡으셔서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병원에 이제 꾸준히 다니시면 어떠한 그러한 신체 기록이나 아니면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도 되게 좋고 학교 건강기록부라고 이제 매해마다 5월 달에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키하고 몸무게 기록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매해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키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우리 아이의 연간 성장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 5학년 때까지는 꾸준히 1년에 5, 6cm 정도 정상 속도로 크고 이제 이 시기 때 성장 속도가 늘면서 사춘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 속도가 줄면서 성인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부모의 키가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의 사춘기 시작 시기가 어떠한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실은 유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70%에서 많게는 80%까지 작용한다고 보고는 있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그러한 유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간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마랑 아빠의 평균 키 그러니까 엄마 키랑 아빠의 키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들일 경우에는 6.5cm를 더하거나 딸일 경우에는 이제 6.5cm를 빼거나 하시면 이제 부모 중간 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72cm, 엄마가 162cm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되는 부모 중간 키가 173.5cm,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60.5cm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요. 실은 유전적으로 딱 요 중간 키만큼 크는 건 아니고 워낙에도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요 중간 키에서 위아래로 6cm 정도 잡아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범위 안에서 크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음 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사춘기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부모의 사춘기 시기도 아이가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초경 나이가 어떠한 아이의 사춘기 시작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실은 급성장기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어떠한 이제 성장의 시기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평가하는데 되게 큰 부분이라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시기가 적절하게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아냐? 이제 2차 성징이 발달하면은 사춘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첫 징조가 이제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아들은 실은 이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고환 크기의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가 사춘기가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고환 크기를 저희가 이제 요 오키도미터라는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4mm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사춘기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4mm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손가락에 보시면은 요 네 번째 손가락의 중간 마디 정도
크기 이상으로 고환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인 지표들로는 이제 골혈령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급성장기가 오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춘기 시작 시기는 지금 적절한가에 대한 이제 평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사춘기 시기는, 그러니까 여아 같은 경우에는 유방 발달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시기가 만 10세에서 13세 사이 라고 보시면 되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만 11세 이후에 11세에서 14세 사이의 고환 크기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게 너무 일찍 오는 경우, 남아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이전, 여아에서는 만 8세 이전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약간 일찍 왔는데 아주 비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저희가 조기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춘기 시작 시기가 왜 중요한지를 보시면은 사춘기 동안에는 클 수 있는 키가 어느 정도 정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춘기 시기 때 한 20에서 25cm 정도 크는 게 정상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cm 정도 크는 게 정상이라, 사춘기가 시작했을 때 키가 작은 애들이 결국 키가 작게 되고, 그래서 사춘기 시작이 너무 일찍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보다 작은 키에서 사춘기가 시작할 경우에는 성인 키도 좀 작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딸아이나 아들을 봤을 때 뭔가 사춘기가 시작한 것 같은데 키가 지금 여자인데 130 이다, 남자인데 140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로 한번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추후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출생 시 주수나 키나 몸무게가 한평생 동안 어떻게 크는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만삭에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좀 작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선 선생님이 되게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른둥이 또는 분한경량아, 그러니까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는 만 2세 이전에 이렇게 따라잡기 성장, 그러니까 성장 곡선의 3등까지 어쨌든 도달하는 거를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보통은 만 2세 이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일부에서 따라잡기 성장을 못해서 만 2세나 4세 됐는데 아직 3등이 안 된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은 추후 계속 작게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둥이나 부단경량아로 출생한 아이들은 2세에서 4세 사이에 성장 평가를 받아서 따라잡기 성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그럼 어떤 아이들이 꼭 병원 진료가 필요하냐,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확연하게 뭐 10cm 이상 차이 나는 그러한 아이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이가 너무 크면은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1년 동안 키가 4cm 미만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사춘기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6cm 이상으로 큰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사춘기에 이제 어떠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고, 유전적인 저신장, 부모도 작고 형제도 작고 온 가족이 작은 경우, 또는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못 크는 아이, 부모는 크고 형제도 크는데 혼자 못 크는 아이일 경우에도 어떠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작게 태어나거나 이른둥이로 태어난 경우, 사춘기가 시작했는데 아까 보였던 그러한 키, 여아 140, 남아 150이 안 됐는데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에는 평가를 필요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만성질환이 있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 특히 성장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럼 성장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일단 정확한 신체 계측하고 진찰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키하고 체중하고 어떠한 비율적인 거랑 골격계 이상, 어떠한 외형적인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사춘기 단계를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과거력이나 가족력, 약물 복용력이나 출생력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성장판 나이, 신체적인 나이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뼈 나이가 사춘기 시작하고 성인 키하고 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장판 나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혈액 검사를 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떠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진찰하고 검사 소견에 따라서 선별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은 뭐 입원해서 자극 검사나 추가적인 어떠한 호르몬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성장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데 그 정보가 되게 왜곡된 경우들도 많고 우리 아이는 실은 다른 아이랑 이렇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랑 다른 아이를 비교해서 어떻게 보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